은하수 79회. 에고, 너 때문에 정말로 창피해 죽겠다. 고통이 시작됩니다.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제는 아무런 방법도 없이 혼자서 고통과 싸워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바보다. 바보 중에 가장 큰 바보다 하고 중얼거립니다. 자신 스스로 만들어버린 실수, 억울함도 토해낼 수 없기에 스스로 자책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팔이 잘못되려고 예정되어 있는 인생이었을까요? 운명의 장난일까요? 어른들은 불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운명의 장난이다 하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건이요. 그 사람이 당해야 할 운명이었다고 단정하며 탄식을 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하나님을 모르던 기근이 자신의 운명도 어른들의 말처럼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에 체념했습니다. 왜 체념하는 것일까요? 아버지도 예전처럼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치면 항상 뽑아서 맞추어주고 싸매어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치료 방법, 솔직히 말해서 너무 싫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치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는 소원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합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아버지도 내가 정말로 싫은 모양이다. 아버지도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소원대로 되었지만 치료해 주지를 않자 이상하게 서운하고 서러웠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아버지도 소용이 없다. 내 편은 정말로 없다. 나는 정말로 죽어야 한다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그날 부모 형제도 믿고 아버지도 미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혼자다. 아버지도 엄마도 형들도 누나도 동생들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나도 가족들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서운한 마음, 미운 마음을 가슴에 심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서운했던 것일까요? 모두 나를 싫어해도 어쩌면 아버지는 내 편인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사건으로 아버지도 자신의 편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손이 와도 숨으라고 한 적이 없고 창피하다고 숨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꾸지람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큰 집에서 1년에 한두 번씩 2, 3일씩 지내기도 했는데 아버지가 오면 반가워서 아버지 앞에 앉아 있으면 기분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팔이 예전과 달리 회복이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적어도 3달이 지나야 회복이 되고 했는데 한 달 만에 고통이 사라졌고 일어나 앉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은 것이지? 내가 힘이 좋아진 것일까? 참으로 신기한 일도 다 있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적입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고통은 사라졌지만 팔은 무거웠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가족에게 팔이 좋아졌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회복이 된 기근이의 팔. 청소년 시절이라 새로운 기력이 만들어진 것일까요?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팔뼈가 3분의 1이 겹쳐진 상태로 붙은 것입니다. 쉽게 말을 하자면 청소년이라 기력이 생겨서 진액이 빠르게 나와서 뼈끼리 붙은 것이 아니라 어긋나게 붙은 것입니다. 뼈끼리 붙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긋나게 양쪽 뼈가 살에 붙어버린 것입니다. 기형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비밀을 기근이는 모르고 신기해했던 것입니다. 기형아가 되어버린 팔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부어올라 무척 아팠습니다. 6, 7개월 동안 크고 작은 아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후유증은 3, 4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왼쪽 팔은 잘 쓰지 못합니다. 뼈끼리 붙지 않아서 위로 올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신경은 살아있습니다. 가위진 물건을 잡을 수 있고 편지 작업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합니다. 큰 형의 결혼,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심하게 다가왔던 아픔이에요. 장애우에게도 부끄러움도 있고 자존심도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기근이의 삶, 한마디로 말해서 불우한 장애우의 삶입니다. 70에서 80%의 삶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잘하는 인생입니다. 스스로 자포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이 있고 마음은 있지만 스스로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전도사님, 오늘날은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아주 많이 달라졌지요. 건강한 사람들이 장애우를 이해하고요. 봉사도 잘해줍니다.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장애우를 바라보는 시선이 80에서 90%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애우의 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장애우는 장애우일 뿐입니다. 저는 정말로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았고 어머니는 미역국을 먹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한 말일까요? 장애우들이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장애우가 해야 할 말을 건강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우, 자신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불만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도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생겼다고, 미련하다고, 가난하다고 차별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받는 것일까요? 건강한 사람들끼리 만들어가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차별 대우. 어쩌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기회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장애우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차별당하고 외면당합니다. 몸이 아픈 삶을, 마음이 울어야 하는 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등은 존재하나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잘못되어 세상 살기도 힘들지만 배우지 못하여 스스로 자존감을 땅에 던지고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외모에 따돌림 당함은 장애우들의 몫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고는 하지만 장애우는 가족에게 눈에 가시요 친척의 눈에 가시입니다. 장애우의 삶,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지만 성형 수술을 해도 변할 수 없는 고질적인 육체의 몸이지만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눈에 가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고 너 때문에 정말로 창피해 죽겠다. 세상 살기가 너무 창피하고 힘들다. 너는 언제 죽을 것이냐. 기근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나요? 부모입니다. 친척입니다. 어느 가정은 장애 아이만 없으면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웃에게 창피하고 손님이 와도 창피합니다. 교회에서 신방을 와도 부끄럽습니다. 저절로 지옥에 가게 만들어진 불쌍한 영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골칫덩어리요 집안의 왼수입니다. 기근이 남모르게 많이 울었고 원망을 많이 했고 많이 죽고 싶었습니다. 희망도 기쁨도 없는 터널을 기도로 눈물로 뚫고 나왔습니다. 오늘날은 얼마나 변화가 되었을까요? 예전에는 부모 형제가 손님이 오기만 하면 숨기기에 바빴는데 집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정은 부모 형제가 사랑으로 장애우를 품어주지만 오늘날도 60에서 70%의 가정은 무관심입니다. 차별하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가족의 무관심으로 자유를 잃고 살다가 쓸쓸하게 사망을 합니다. 기근이 외모로 인하여 스스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했습니다. 오뚜기 인생이 되고 싶었지만 송방망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80회에 계속됩니다.